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 정철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요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할인 행사와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문화 공연에 또 캠페인까지 아주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관련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추석엔 전통시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그동안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논의에 비해서 실제 진전된 사항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제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이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일단 법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개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행정규칙으로 인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선 방안들을 종합 검토해 문제가 있는 행정규칙들은 폐지하게 됩니다. 이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이 규제 비용 총량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규제 비용 총량제란 새 규제를 만들 때 규제 상한선에 맞춰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건수 위주로 규제를 관리해왔던 규제 건수 총량제의 허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예. 개정 법안은 앞으로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이 규제 총량제를 의원 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 규제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제에서 보이는 규제로 바뀐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규제라 불리는 행정규칙은 그동안 입법 예고나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부처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는 전통시장 등의 소규모 덕집들이 인터넷을 통해 떡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 사항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역시 행정규칙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규칙을 통해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 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이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마다 비용을 좀 계산을 해서 전체 비용은 늘어나지 않게 뭐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마구잡이로 규제 못 만들게 하고 또 이 보이지 않는 규제, 행정 규칙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뭐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못 만들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규제 일몰제도 있죠? 여기도 좀 손을 봅니까? 네. 규제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입니다. 예. 규제의 존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는데요. 문제는 규제 시한이 지나면 폐지해야 하는 효력 상실형과 심사를 통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재검토형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의 규제들이 대부분 재검토형을 택해 규제 일몰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예.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폐지 시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소 70% 이상의 경제적 규제를 효력 상실형 규제 일몰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 일몰제라고 해도 재검토용이면은 기간이 지나서 재검토하면은 또 규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재검토용의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규제 완화, 규제 혁파는 이 제도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불합리했지만 또 관습처럼 존재했던 규제들 앞으로 잘 개선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또 의무감에 꼭 필요한 규제까지 한꺼번에 다 없애는 이런 휩쓸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에 들어서는 이케아가 올 연말 개장을 목표로 입점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은 개장일이 가까워질수록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케아가 내놓은 상생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케아 코리아 측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케아가 내놓았던 상생 협약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는 광명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광명소상공인연합회 김남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남현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은 이케아가 이제 내놓은 이케아와 함께 체결했겠죠. 이 상생 협약 불공정했다는 내용들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케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줬는데 이 매장이 주차 공간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이 상생 협약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간에 저희는 스웨덴 대사관 앞과 광명시청 등에서 1인 시인 및 광명시 소상공인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최하면서 이케아 광명점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러나 법적 행정적인 현실적 계약으로 더 이상 투쟁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예. 불가피하게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요. 직접적 피해가 가장 큰 가구조합에 홍보관을 제공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매장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합의한 사항이 번복할 수는 없으나 네. 추후에 내부 그 위치 및 구조 변경 등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이케아 측과 추후 협상을 해서 가구조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회장님, 그 주차 공간에다가 매장을 좀 하게 되면은 안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케아 측에서는 네. 절대 1층에 공간을 줄 수 없다고 줄 수 없다. 예. 계속 고집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 공간이라 할지라도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접근성이 좋은 앞쪽으로 배치해줌으로 해가지고 주겠다. 도움을 네.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얘기가 없다면 이곳에 아마 소상공인들의 그 가구 홍보관은 들어오게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또 이 상생 협약이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케아 내에 이제 롯데 아울렛 들어서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네네네. 하이마트가 오게 될 텐데 이 새 매장을 구름다리로 연결한다. 이건 뭔가요? 그거는 뭔가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네. 그 연결 통로는 예.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상에. 해도 된다. 아니, 그런 설계가 있다는 그 허가 예. 내용 중에 저희가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알고서 협상에 임했었고요. 예. 그 요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하는 구름다리는 또 뭐 굉장히 크게 확대된 걸로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시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네. 설계 변경이 없는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설계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뭐 설계 도면을 바꿔서 이케아에서 꼼수를 부렸다.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이렇게 이케아 매장 들어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구도심이 있고 광명 같은 경우에 KTX 역세권이 있는데 모든 상권이 이제 KTX 역세권으로 좀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도심 소상공인들이 거의 몰락하게 된다.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주 지금 그 광명시에서는 가장 큰 핵심 사안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현재 지금 KTX 광명 역세권 개발로 예.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2개가 지금 현재 입점해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로해서 지금 기존의 재래상권의 피해가 현재 상당히 있는데요. 앞으로 이케아와 롯데쇼핑이 추가 입점되면 그렇죠. 광명시 예. 소상공인들의 존립 기반이 크게 흔들릴 걸로 예상됩니다. 예. 이케아는 판매 상품 중 가구 이외에 일반 생활용품을 40% 이상 판매를 하고 있으며 롯데쇼핑은 또 영화관, 예. 아울렛, 식당가 등 복합몰 형태로 입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당가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상권이 통째로 KTX 역세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도심 상권이 공동화되며 전통시장과 가구점 그리고 뭐 슈퍼마켓, 식당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생존권 기반을 잃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도 문제지만은 이제 광명 쪽 전통시장도 이제 좀 몸을 추스린 것 같은데 또 이런 충격파를 맞게 돼서 예. 시장 쪽 상인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회장님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의무 이제 휴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 쉬는 이 예, 예. 의무 휴업 제도를 피해가게 됩니까? 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예. 이케아와 롯데쇼핑은 가구 또는 의류 전문점이라고 예. 해서 예. 의무 휴업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네, 마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파는 상품은 중소자영업자, 재래시장에 파는 상품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겹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면 SSM이나 대형 마트가 중소상인들에게 피해 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네. 차제에 국회는 유통법을 개정해서 대형 전문점, 대형 전문 판매점도 예. 대형 마트와 같이 규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 법률적 미비 같습니다. 아까 유통법 얘기도 하셨지만 예, 이제 예. 이케아 같은 형태도 오고 요즘에 창고형 매장도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변종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유통법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예, 이케아는 의무 휴업 제도 대상은 아니다 현재까지 이런 거죠? 예,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광명시 소상공인분들 지금도 뭐 많이 대처도 하셨고 이런저런 대응하셨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예, 계획 있으십니까? 예, 근데 저희 자영업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함으로 바위치기죠.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예. 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광명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발 논리로. 예. 또 소비자의 선택권도 저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구도심 상권이 공동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케아나 앞서 미리 지금 오픈해 있는 코스트코 이런 곳들이 실은 번 돈들을 지역에 좀 이렇게 유통시킨다면 좋겠는데 이게 또 본사 매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네. 자본들은 다국적 다 기업이니까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우리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명소상공인연합회 김남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our words so deeply, they're just my lies. I'm hiding from a distance, I've got to pay the price. Defending all against that, I really don't know why. You're obsessed with all 눈 secrets. 재작년인가 굉장히 많이 난 날을 저희 다 배달했어요. 걸어서도 제가 간 적도 있고 저번에 한 단체 배달 30 몇 개가 있었는데 저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뭐 눈 와서 못 간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시키시는 거죠. That someday I'm sitting down here, but hey, you can't see me. Kinda invisible, you don't sense my state.
제가 1000개 넘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익보다도 그런 개수를 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개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하 개수는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But that's really too late now. I won't try it once again. You may think that I'm a loser, but I don't really care. May think that it's forgotten, but you should be aware. 'Cause I've learned to get revenge, and I swear you'll experience that someday. I'm sitting down here, but hey, you can't see me. Kinda invisible, you don't sense my state. Not really hiding, not like a shadow. Just thought I would join you for one day. 손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떤 걸 원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Not like a shadow, but sure I wanna join you.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전라남도 나주목사 고을시장에서 국악 콘서트 악장의 4번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무형문화재 예술인들이 대거 참가해서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나주목사 고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 박연신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연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주목사 고을시장 드디어 국악 콘서트 악장 열렸습니다. 행사 네, 잘 네. 치르셨죠? 예, 잘 치렀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저희 목사고을 시장 광장에서 4번째 전통시장에서 즐기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국악 콘서트 악장이 열렸는데요. 예.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국악방송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멋진 행사를 저희 시장이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행사 전날부터 공연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이 나주목사 시장에서 했던 공연에는 이 무형문화재 분들, 예술가 분들이 네.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어떤 분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참 저희가 행운이었는데요. 네. 이번 공연에 판소리 거법 이수자인 예. 강주시립 국극단 예술감독이신 윤진철 명창을 비롯해서 인기 국악인 남상의 준유림 명수, 이영애 명인, 그다음에 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동상을 받은 두달빛팀, 그다음에 예. 한국종합예술학교 해피밴부팀, 국악 방송 예술단들이 참여해 주셔서 신명나는 전통 국악과 색다른 퓨전 국악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네.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나주 목사고을시장 악장의 콘서트가 무대가 빛이 났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네.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저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반응 좋았을 것 같아요. 상인들도 특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악장 국악 콘서트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6곳을 대상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나주목사고을 시장이 4번째 순서로 하게 됐어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상인들의 자부심이 무척 컸고요. 또 저희 시장에서 전국 노래자랑도 열렸었는데, 네. 이번 악장 국악 콘서트는 공연 당일 국악방송 예TV로 실시간 중계가 되었었잖아요, 생방송으로. 예, 그래서 그런지 공연 무대에 들어가는 장비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크고 커서 시장 상인분들도 오시는 고객분도 시민분들도 많이 놀라셨어요. 예. 거기다가 품격 있는 멋진 국악 공연까지 있었으니 상상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장님, 이제 우리가 이런 악장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도 좀 주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도 전환도 됐으면 좋겠다. 에너지를 주자 이런 건데 막상 그렇죠. 공연 치러 보시고 나니까 이런 우리의 목적, 효과 좀 네.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죠. 저희가 이번 국악 콘서트를 통해서 네. 시장을 더 알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토요문화 야시장이나 셀프 그 야외 바베큐 행사를 통해서 작은 음악회들을 그 봄, 여름, 가을 분기별로 매주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역의 문화예술 공연인을 위주로 그 아마추어 동아리 학생들을 위주로 공연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 예. 이왕이면 이분들이 시장의 작은 무도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예. 그 지역의 공연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오면서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번에 국악 콘서트는 그렇게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최고의 명인 명창들과 또 젊은 국악인들이 참여해 주셔갖고 네. 정말 창의적이고 색다른 국악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런 힘 에너지를 통해서 장사도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주 목사 고을시장 많은 거 이제 바뀌고 또 계획도 많으시죠? 겸사겸사 네, 같이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작년에도 저희 단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작년에 그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되었고 그것도 경사인데 또 올해 초는 저희가 전국 42개 문화관광 시장 중에서 그 추진 실적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작년에 저희가 셀프 야외 바베큐 프로그램 덕분으로 참 많은 매출도 상승하게 됐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올해는 그 문화관광시장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예. 그 상인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희 목사골시장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공동 마케팅 일환으로 또한 그 시장 쿠폰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은 시장을 알리는데 홍보에 더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진짜 이 문화관광 시장의 최종 목표는 그 전통시 실적으로. 활성화잖아요. 네, 네. 그 매출 등재이기 때문에 네. 올해 그 가장 큰 목표는 저희가 공동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것으로 가장 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주 목사 고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 박연신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65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획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보증거래와 서민금융 등을 지원받지 않은 인천 소재 개인기업이며 업체당 5천만 원 내에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든 시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며 10일까지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의무화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해 고객에게 신뢰주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는 9월 5일 정오부터는 전통시장 내에서 시립풍물단이 길거리 사물놀이 공연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